내일 코앞에 다가온 선거법 위반 재판부터 한번 따져 봅시다. 네. 네, 따져 보는데 일단은 핵심은 이겁니다. 김문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제1처장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요게 지금 걸린 거잖아요. 네.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네. 그 다음에는 알았는데 네.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네. 요게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네. 이제 내일 피의자 신문을 마지막으로 오전에 한 번 더 하고 네. 오후에 검사가 구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결심을 하게 되면 뭐 징역 얼마에 처해달라 뭐 이런 식의 구형이 있게 되겠죠.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저는 그 이재명 대표 해명도 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설명도 봤는데 이게 민간인이 그냥 시민들끼리 편하게 대화하는 내용하고 대선 후보로서 뭔가 해명을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문기 씨를 지금 몰랐다고 하는 거는 강력한 부인입니다. 일면식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성남시정 그렇죠. 시절에는 나는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이야. 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해명을 해서 그 이슈를 끊고 들어간 거거든요. 네. 아마 대장동 비리가 커지니까 본인하고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 대선 후보로서 해명하려고 그러면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야 될 의무가 그 대선 후보 측에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그냥 이렇게 친구 사이에 뭐 누구 기억나 했을 때 기억 안 나 이런 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선 후보로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게 국민의 질문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 김문기 씨가 이제 그 변을 당하셨을 때 그 사진을 갖다 봤어야 돼요. 당연히. 네. 사진을 보고 내가 얼굴 본 적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팩트 체크도 하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어야 됩니다. 이분이 저기 뭐 나한테 보고 왔던 그분인가? 혹시 출장 갔을 때 만났던 그 사람 맞아? 그래서 팩트 체크를 다 하고 본인도 사진을 봤을 때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 해명을 보면 그때 나 너무 바빠서 내가 그걸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냐 이런 식인데 네. 그런 식으로 해명할 것 같으면 이제 대선 후보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거짓말 해도 됩니다. 거짓말 해놓고 내가 착각했나 보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의 기준은 대선 후보만큼은 팩트 체크의 책임이 대선 후보 본인한테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지금 되게 여러 번 만났어요. 세미나도 같이 하고 대면 보고도 하고 골프도 같이 골프장 치고 가고요. 네. 카트를 같이 타고 다녔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정확한 이름이 뭐 한 글자 헷갈릴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직책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직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런 건 헷갈릴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진만 갖다 봤어도 바로 이거는 내가 본 적 있는 사람이다. 이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몰랐다, 얼굴도 못 봤다라고 하는 해명은 거짓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그 지난 6일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게 조서를 쭉 읽어봤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급 직원인 김문기 씨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이유는 어떠한 그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을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만들어서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이겠죠? 네, 그렇죠.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야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범이거든요. 예. 내가 기억이 나는 거를 안 난다고 해야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건데 예. 기억이 안 나서 착각해서 얘기했다. 이런 지금 변명을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후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가 항상 모든 대선 조직에서는 네거티브 대응팀도 있고 팩트 체크를 하는 팀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 그렇죠. 이유가 팩트 체크를 한 이후에서야 국민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내가 바빠서 기억 못 체크를 안 해봤다 이런 거는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제가 이재명 대표의 특징을 보니까 그냥 조금조금한 거짓말들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조금조금한 예. 거짓말들을 왜냐하면 많이 제가 하는 스타일이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요. 지금 유죄 판결 났던 그 무고죄랑 검사 사칭죄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김병량 전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성남시장하고 관련된 거요? 네. 지금 위증교사랑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예. 김병량 성남시장의 정치적으로 이제 서로 라이벌 관계니까 거기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비리를 수집해서 보통 폭로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PD를 시켜가지고 그렇죠. 검사를 사칭하게 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해서 뭔가 사실관계를 캐내겠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무고죄랑 검사 사칭죄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도 모자라서 경기도지사 선거 때 돼서는 김병량 시장이 나한테 누명을 씌웠다는 식으로 또 거짓 해명을 했죠. 그래서 또 그게 재판이 열리니까 그렇죠. 또 위증 교사를 해서 그렇죠. 또 위증을 시켰죠. 이게 네. 다 거짓말 범죄들인 것이거든요. 네.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저번에 지금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허위사실 공표가 되죠. 네. 그리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 관련돼서도 본인이 버젓이 결제해놓고 국토부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진짜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협박당해서 찍으실 분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네. 근데 그것도 지금 거짓말로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해당 법안의 대상 그 법의 대상인 그 부지도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TV 토론회에서 뭐 공방을 하다가 얼떨결에 나온 말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무죄가 선고됐지만 됐지만 기본적인 팩트는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버젓이 있는데 관여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리적인 무죄일 뿐이지 당시에도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떤 상황을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일정 패턴이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그때그때 거짓말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재판을 벌써 2년 가까이나 했지 않습니까? 다 따져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짓말한 건 빠져나가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직접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재판을 해보셨잖아요. 네. 요거 하나 진짜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또 한 가지 사안을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뉴질랜드에서 골프를 칠 때 보면 지금 이 유동규 전 공사본부장, 유동규 네. 본부장이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어떤 증언을 했냐면 뉴질랜드에서 골프를 칠 때 2인용 카트를 탔다. 네. 그런데 김문기 전 처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두 명이서 골프를 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김문기 전 처장이 골프 카트를 운전을 하고 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골프 옆에 타서 골프를 쳤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렇게 4시간을 골프를 쳤는데 네. 어떻게 모르느냐라고 검사 측에서 질문을 했더니 네. 신문을 했더니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면서도 상식적으로 시장이 타는 카트를 공사본부장이 운전을 하지 않고 운전 안 하고 자신의 부하를 시켰을 것 같지 않다. 의전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검사가 다시 묻자 김문기는 산하기관 간부도 아니고 실무팀장 정도인데 시장한테 말 거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는 출장 이런 데 가서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너무 지나친 권위의식의 발로고요. 이게 뭐 변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김문기 처장이 같이 출장 가서 같이 업무를 위한 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동행할 정도면은 상당한 직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카트를 몰고 하는 것들은 꼭 어떻게 보면 우전 때문에 뭐 2인자가 몰아야 됩니까? 그건 그런 건 아니죠. 누가 몰더라도 골프라는 거는 그 업무 출장을 간 와중에서 좀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에 누가 의전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권위의식이 발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골프장을 만약에 평생에 내가 골프장 딱 한 번만 가서 4시간만 같이 있었다. 네. 라고 하면 기억 안 났을 가능성이 그걸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만 봤다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종합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미나도 2차례나 갔었고 그렇죠. 표창장도 본인이 직접 줬었고 직접 줬고요. 그리고 대면 보고도 네, 대면 보고도 그냥 마이너한 주제가 아니에요. 본인의 역점 사업인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것들을 대면 보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얼굴과 이름이 매치가 안 돼도 얼굴을 보면은 내가 만난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골프도 그냥 어쩌다가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 소개받은 게 아니라 해외 출장 가려고 하면은 그 출장 멤버도 시장한테 여러 번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넣고 빼고 하는 것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골프도 치고 식사도 분명히 했을 거고 단체 사진도 찍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기는 어렵죠.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 진술을 하면서 김문기 전 처장과의 접촉 자체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다고 계속 검사가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어서 입력됐다고 그게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게 정상적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라져요. 제가 심리학 책 많이 보는데 인간은 기억 중 자기한테 해가 되는 요소는 빼고 유리한 기억으로 교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유리하게 서서히 왜곡됩니다. 40대 중반부터 내 기억이 언제나 100% 옳은 게 아니에요. 기억 못하는 사실이 없는 사실이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보호 본능 그런 점을 고려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호 본능이 벌써 귀에 딱 꽂히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네, 이 네. 얘기는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내 기억이 지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기억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억이 사라졌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들리네요. 근데 그게 좀 법적으로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핵심 쟁점을 말씀드리는데 사람의 기억력은 다 다르죠. 그리고 기억력이 엄청 떨어지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기억력 감별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대선 후보로서의 팩트 체크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 쟁점이에요. 대선 후보에 네, 예. 이게 그냥 일반인이라고 하면은 뭐 내가 기억력이 나빴는데 뭐 어떡할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가 떠들썩할 만큼 대선의 어떤 향방을 가를 만큼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김문기 씨가 그때 돌아가시면서 국민들께서 아니 대장동 관련돼서 얼마나 비리가 크길래 이 관련자들이 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냐 되게 안타까워하면서도 의혹이 점점 커지는 국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단순히 기억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좀 그걸 팩트 체크를 본인이 했어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사진을 갖다 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진을 봤다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여러 번 만난 사람을 일면식도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변명을 받아들이잖아요. 네. 앞으로 대선이나 총선은 엉망됩니다. 왜냐하면 다 그냥 어떤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기억 안 난다고 해버리고 똑같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변명했던 그 내용을 그냥 보푸 타듯이 똑같이 얘기하면 돼요.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는데 제대로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억력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총선 후보나 대선 후보가 자기들이 팩트 체크를 해서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려야지 본인 기억에 의존해서 기억력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얘기해놓고 기억 안 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뭘 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변명을 받아들이는 건 총선과 대선의 민주주의를 전체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더 엄정하게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